자, 실과 수업할게요. 소프트웨어와 문제 해결 과정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78쪽에서 80쪽 일상 속의 문제를 한 단계씩 해결해요 라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요, 절차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절차적 사고의 의미를 알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때가 있지요. 네. 이런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정확하게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지? 라고 하는 문제 파악이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뭘 해결해야 하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쪼개어 놓고 보면 의외로 간단한 문제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작게 나누어진 문제를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작게 나누어서 그 순서대로 해결하는 사고 과정을 우리는 절차적 사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절차적 사고는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자, 절차적 사고를 위한 단계를 알아볼게요. 먼저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문제들은 묶어놓고 한꺼번에 해결을 하고요. 불필요한 문제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런 절차적 사고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방식과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걸 흔히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요.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문제를 처리할 때 단계적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문 밖으로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야, 문 닫고 나가!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문을 열고 나가서 문을 닫고 가지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명령을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시켜보겠습니다. 자, 문 닫고 나가! 했더니 로봇이 나가지를 못하고 버벅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 로봇의 입장에서는 절차적 사고, 순서대로 작은 단위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자, 문을 닫고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나가. 자, 문을 닫은 채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소프트웨어가 사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적 사고는 의외로 우리들이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교과서 78쪽, 79쪽에 절차적 사고 과정의 예시가 나오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친구들과 함께 박물관과 미술관을 가려고 해요. 자, 한 번에 박물관, 미술관 두 군데를 가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녀오려고 해요. 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박물관과 미술관 체험학습 계획 세우기입니다. 자, 문제가 뭐라고요? 계획 세우기예요. 계획 세우기. 관람하기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알맞은 해결 방법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요, 집에서 박물관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방법, 입장료가 되겠고요. 박물관에서 미술관까지 이동 시간, 이동 방법, 미술관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술관에서 집으로 오는 이동 시간과 이동 방법이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나눠 볼게요. 먼저 집에서 박물관까지의 단계는 이동을 하겠죠. 관람을 하겠고요. 자, 이동을 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했으니까 지하철로 이동을 하고 박물관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겠죠. 자, 관람은 입장권을 먼저 구매해야 되겠고요. 관람을 하고 나서 기념품점에 들렸다가 관람을 마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박물관에서 미술관까지를 볼까요? 박물관에서 이제 미술관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관람을 해야겠죠. 이동은 역시나 지하철로 미술관 정류장에서 내려서 관람은 입장권을 구매한 뒤
미술관을 관람하고 기념품점에 들려 관람을 마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술관에서 집으로 오는 단계는 조금 단순하죠. 지하철로 이동을 해서 집에 도착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1단계와 2단계 박물관과 미술관의 과정을 살펴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약간 박물관, 미술관 그 정도만 다르네요. 그렇다면 이걸 좀 묶어 보겠습니다. 지하철로 이동을 하고 관람 장소라고 말을 바꾸면은 되겠네요. 자, 입장권 구매해야겠죠. 관람을 하고 기념품점에 들려서 관람을 마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전체 단계를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빼도록 해볼게요. 자, 집에서 출발을 해서 지하철을 이용해 관람 장소를 이동을 하고 정류장에 도착을 해서 입장권을 구매합니다. 관람을 하고요. 기념품점에 들렸다가 정류장으로 이동해서 지하철로 집까지 이동하고 집에 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박물관, 미술관 두 군데를 가야 되잖아요. 정류장으로 이동해서 관람 장소 이동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이걸 반복되는 과정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박물관을 관람했는가? 예, 아니요. 미술관을 관람했는가? 예, 아니요로 판단을 해서 정류장 이동 단계에서 다음 관람 장소로 이동하는 루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기념품점에 들리면 괜히 또 충동 구매로 또 필요 없는 거 사놓고 집에 가서 후회할 수 있잖아요.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고 반복되는 과정은 루틴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창의실천 스스로 활동입니다. 먼저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명령 칸의 순서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 모양을 마지막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빨간 컵을 들어서 옆으로 4칸 가라고 했고 그대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리면 되죠. 노란 컵은 들어서 역시 4칸 옮기고 2바퀴 돌려서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자, 파란 컵은 들어 올려서 옆으로 3칸 옮겨서 아래로 내리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해결을 하면은 어디가 틀렸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요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시간을 줄게요. 자, 어때요? 다 하셨나요? 아직 못한 친구는 일시정지 눌러놓고 마저 한 다음에 영상을 그대로 보면 되겠네요. 자, 먼저 빨간 컵을 들어서 4칸 오른쪽으로 옮긴 뒤 그대로 내려야 되겠죠. 자, 그 위에 노란 컵이 덮여 있어요. 그렇다면 노란 컵도 들어 올려서 4칸 이동을 한 다음에 내리기 하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파란 컵인데 뒤집힌 채로 옆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들어 올려서 3칸 옆으로 옮긴 뒤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2번 회전을 하겠죠. 자, 그럼 명령어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빨간색은 위로 1번, 오른쪽으로 4번, 아래로 1번. 노란색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파란색은 위로 1번, 오른쪽으로 3번, 아래로 1번, 그 다음에 90도 회전 2번. 자, 90도 회전 2번과 아래로 1번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겠죠.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문제 결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라면 끓이기를 절차적 사고로 한번 필요한 과정을 명령을 내리고 루틴을 설정을 해서 필요한 위치로 이동을 해서 반복 작업을 거쳐서 완성하는 걸로 이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절차적 사고란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각각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서 단계별로 처리하는 사고 과정을 말하는데요. 문제를 이해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작은 단위로 나누고
공통된 부분은 묶어서 표현한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일상생활 속 문제를 한 단계씩 해결해요. 절차적 사고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본격적으로 코딩 단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